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두 거대 정당 대표의 직무 수행에 대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. 보통 이런 숫자들을 보면 그냥 높구나, 낮구나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이번 결과는 좀 다릅니다. 특히 한쪽에서는 지지율을 되살리려고 던진 카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 듯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거든요. 그게 대체 왜 그랬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단순히 누가 높고 낮은지를 보는 걸 넘어서 특정 사건 직후에 민심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. 참고로 이 조사는 지난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,0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결과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상황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요? 결과를 보니까 부정평가가 50%, 긍정은 41.1%로 나왔네요. 네, 평가가 꽤 엇갈리는 모습이죠. 특히 지역별, 세대별로 호불호가 아주 뚜렷하게 나뉘는데요. 호남에서는 거의 70%에 가까운 뭐랄까 압도적인 긍정평가를 받았거든요. 호남에서는요. 네. 그런데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왔고요. 또 하나 주목할 점은 20대와 30대,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부정평가가 60% 안팎으로 특히 높다는 점입니다. 정 대표의 경우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좀 양극화된 평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인 것 같습니다.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쪽 상황이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. 맞습니다. 장동혁 대표의 부정평가는 58.5%고요. 긍정평가는 30.4%입니다. 격차가 훨씬 크죠? 잠깐만요. 58.5%요? 이건 정말 높은 수치잖아요. 보통 이런 결과는 반대 진영 지지자들이 주도하기 마련인데 이번엔 좀 다른가요? 네,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.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와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요. 부정평가가 각각 69.7%, 52.9%로 과반을 훌쩍 넘었습니다. 60대, 70대에서도요? 그렇죠. 보수 진영의 심장보라는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 여론이 우세했고요. 이건 뭐랄까 지지층 내부에서부터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고 볼 수 있는 신호죠.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겠네요. 이 조사가 진행된 시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. 장 대표가 최근에 논란이 됐던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당을 바꾸겠다면서 쇄신안을 발표한 게 1월 7일이었는데 조사는 바로 그 직후에 이루어졌어요. 바로 그겁니다. 타이밍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. 보통 리더가 위기 상황에서 사과를 하고 개혁안을 내놓는 건 국면을 전환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카드잖아요. 그렇죠. 반등을 노리는 거죠.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던 겁니다. 작년 10월, 11월 조사 때랑 비교해봐도 이번 58.5%라는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예요. 그러니까 쇄신안 발표가 민심을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는 해석이 가능하겠군요.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? 아무래도 그 쇄신안의 내용이나 사과의 진정성이 대중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. 유권자들은 우리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이게 아닌데 라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. 초점이 어긋났다는 거군요. 네, 리더십이 내놓은 해법이 민심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숫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정리해보면 두 대표 모두 녹록치 않은 상황인 건 맞는데 정청래 대표는 예상된 어려움이라면 장동혁 대표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시도 바로 직후에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는 점에서 상황이 훨씬 심각해 보이네요. 그렇죠.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정치 지도자가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약속을 내걸었을 때 대중이 오히려 더 차갑게 등을 돌리는 현상, 이게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? 어쩌면 이건 지도부가 진단하는 문제와 대중이 원하는 진짜 변화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?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결과입니다.